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사,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는 미국. 오늘 이 기사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는 미국의 특정 정책, 특히 그 관세 정책이 국제관계나 미국이 입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기사가요, 먼저 일본 사례를 좀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아, 네. 그 4월 미일 관세 협상 때 있었던 일이죠. 일본 경제재생상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마가 모자를 썼던 사건. 맞아요. 그때 일본 내에서도 굽신 외교다 이런 비판 여론이 좀 있었다고 기사에 나오더군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요. 기사가 지적하기를 일본 내부에서 그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협상 카드로 고려했었다는 거예요. 국제 매각이요? 그거는 좀 파장이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재무상이 그런 의협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 미국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잖아요. 그런 카드를 뭐랄까 만지작거렸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가진 잠재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하긴 실제로 매각하면 미국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사는 또 관세 문제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미일 2+2 회의가 취소됐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냥 미국한테 끌려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부각하려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맥락까지 짚어주면서요. 역사적인 맥락이라면요? 네. 19세기 개양 압력부터 시작해서 진주만 공습, 1985년 플라자 합의, 또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과거에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이 겪었던 압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같은 게 현재에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 사례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가서 기사가 미국 없는 세계 질서에 대한 논의를 언급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나이리 우즈, 데니스 로스, 장영욱, 토마스 피케티 같은 사람들의 기고문을 인용하면서요. 미국의 그런 일방주의적인 정책이 기존 국제 질서를 좀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없는 질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특히 어떤 주장이 좀 눈에 띄던가요? 그 옥스퍼드대 나이리 우주학장의 분석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거부하는 게 결국 미국 패권의 종말을 좀 시사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미국의 행동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협력? 네. 그리고 또 파리 경제대학의 토마스 피케티 교수 분석도 나오는데 구매력 평가 기준, 그 PPP 기준으로 보면 중국 GDP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이게 큰 약점이다. 이런 분석도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도 있네요. 네. 근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면서요. 동남아시아 쪽에서요. 맞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평가를 인용했던데 베트남 같은 나라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더니 오히려 이 나라들이 중국이랑 더 가까워지더라. 이런 거죠. 그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베트남에 관세 부과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방문해서 협력 강화하고 또 베트남이 브릭스 파트너국으로 합류하고 이런 걸 근거로 들더라고요. 미국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기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근데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좀 감지된다고 해요. 동맹국들이요? 예를 들면요. 캐나다나 호주 총선에서 반 트럼프 성향 정당이 이긴 거요. 이것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데도 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선거 결과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오랜 인연은 끝났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기사에 인용되어 있더군요. 와, 그건 좀 강한 발언인데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EU 같은 경우도요. 이유도 비슷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올리니까 유감 표명하고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들 사이에서도 좀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기사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는 미국은 정리해보자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이나 경쟁국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약해지고 어쩌면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사는 그 근거로 일본의 복잡한 대응 방식이라든지 미국 없는 질서 논의가 점점 커지는 거,
또 베트남이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현상, 그리고 캐나다, 호주, EU 같은 전통 우방들의 구체적인 반발 사례들을 쭉 제시하면서 이제 그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외교나 경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정말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